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원 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MBA 6기 윤중근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2019년도에 입학하신 원우님들은 7기가 되시는 거고요. 2020년도에 입학하신 원우님들은 나중에 8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최종 합격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원우님들은 그게 더 심할 거고요. 이러한 정보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죠. 근데 우리 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1월 26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 오시면 교수님들이 과목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각 전공에 대한 비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교님이 나와서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메일 개설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더더구나 선배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배님들한테 좀 더 MBA 생활에 대한 다양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보를 알고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은데 OT가 뒤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 수강 신청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오리엔테이션 전인 23일, 24일이에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모든 수강 신청이 다 끝난 후에야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대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원이나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즉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런 아쉬움을 느꼈기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강 신청에 관한 정보를 좀 주고자 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년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녀본 느낌은 참 좋은 대학원이다. 정말 장점이 많은 대학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건 앞으로 차차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당장은 수강 신청이 급하니까 수강 신청에 대한 얘기만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추 그 내용을 보니까 양을 보니까 한 25분, 30분 분량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영상 긴 거는 지루해하니까 그 내용을 둘로 잘라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감안해서 직접 수강 신청을 하라는 실전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부터 진행할 것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은 한 학기에 최대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 최대 3과목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최대가 3과목이니까 4과목, 5과목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최대라고 했으니까 1과목, 2과목, 3과목은 들을 수 있어요. 3과목 들을 수 있고 2과목 들을 수 있고 1과목. 그런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3과목을 들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졸업 기준, 즉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석사학위 취득의 첫 번째 요건은 학점인데요. 학점은 몇 학점까지 따야 한다? 30학점까지 따셔야 합니다. 30학점 따셔야 합니다. 그러면 30학점은 한 개의 과목이 3학점이니까 총 10과목을 수료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년 동안 이 10과목을 들어서 30학점을 취득하시고 그런다고 석사학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2가지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시험이 외국어 시험이고요. 또 하나가 종합시험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시험은 뭐 여러 가지 외국어 시험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영어로 봅니다. 영어로 시험을 보고요. 종합시험은 경영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당장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겁부터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믿으셔도 돼요. 저희 6기 때도 다 그렇게 넘어왔으니까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준비하시면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 겁먹을 건 없어요. 하여튼 결론은 30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을 통과해야만 석사 학위 요건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과목을 다 듣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외국어 시험은 9학점 넘으면 응시자격이 생기고요. 종합시험은 18학점을 통과하시면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1학년 여름방학 때 외국어 시험을 보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종합시험을 많이 봅니다.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하튼 당부드리는 건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겁먹지 마시라. 저도 외국어 못하거든요. 좀 못하는데 무난하게 통과했거든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1, 2번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한 학기에 3과목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4학기니까요. 총 12과목을 들을 수는 있으나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10과목까지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형 이해 가시죠? 그래서 12과목을 다 듣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10과목만 듣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선택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논문은 한참 뒤에 얘기지만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학원의 논문은 선택이다 필수다. 자, 경영대학원은 실전 경영학 주목적이니까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거 참고로 해두시고요. 경영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의 경영학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 대학원의 경영학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론적인 추구가 많고 MBA는 실전 경영학에 중심이 가 있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시면 전공뿐이 아니라 타 전공의 과목들도 들어야만 되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목 신청할 때 미리 나중에 뭐 나 바빠서 공부 못할 텐데 뭐 과락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락은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일단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에 가서 행패만 안 부리면 거의 과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교과목마다 각각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든가, 언제까지 과제를 내라든가, 언제까지 토론에 참여하라든가, 뭐 언제 중간고사를 보라든가 등 다양한 과목에 따라 특성에 따라 요구 조건이 있을 건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 조건들만 그대로 이행하시면 일단 과락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실 거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는 1학기에는 전공이 없어요. 정선택 안 하지 않습니다. 2학기에 정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 수강 신청을 하실 때 2학기에 막상 전공이 바뀔지언정 어느 정도 예상 전공을 생각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전공이 결정 안 나신 분들은 내 업무와 어떤 과목이 연관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 주관이 좀 강하게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요. 대학원에 와서 간혹 쉬운 과목 뭐 이런 걸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도 또한 한 방법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원에 오시는 건 대부분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내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것을 또는 미래 계획과 관련 있는 것을 그래서 전공을 그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쉬운 과목을 찾으시기보다는 내 업무와 또는 내 미래와 어떤 과목들이 좀 더 관련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이긴 하지만 글쎄 대학원까지 와서 뭐 점수에 연연하는 건 글쎄 그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 이걸 권하고 싶고요. 이렇게 수강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봤으니까 이제 그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 얘기가 진행이 될 테니까 과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개편된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때 작년과는 조금 변하긴 했는데요. 뭐 크게 변한 건 아니고요. 총 전공이 7개죠. HR, 테크노통영, 마케팅, 회계금융, 경제정책, 국제무역 6개가 아니고요. 이걸 다 아우르는 GM, 즉 일반 경영학 일반 전공까지 총 7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가장 먼저 하실 게 HR 컨설팅이죠. 휴먼 리소스. 자, 경영의 핵심은 결국은 인간이죠.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HR입니다. 이 HR 과목을 보시면 8과목이잖아요. 제가 어설프게 줄을 쳐봤는데 요 옆에 기초라고 쓰여진 과목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즉 1학년 1학기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할지 어느 정도 구상이 서 있으면 그 전공의 기초 과목은 꼭 먼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줄을 친 건 엄밀하게 말하면 창업학이나 전략경영은 원래 HR 컨설팅 전공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GM, 일반 경영학 과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전공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이 전공을 다 듣는다고 해도 8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8과목밖에. 그러면 나머지 2과목은 이 전공 외의 과목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BA 특성상 전공 외의 과목도 듣게끔 프로그램이 까져 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전공을 보자면 테크노 경영이죠. 테크노 경영은 기업 경영의 혁신과 최적화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굉장히 현대적인 학문인데요. 똑같이 기초 과목은 무조건 1학년 1학기 들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보시면 전략경영, 원가리기, 기술경영은 모두 타전공이에요. 기술경영과 전략경영은 GM 전공이고요. 원가리기는 사실 회계 전공이거든요.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다 들어도 7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공 외에 타전공을 3과목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경영의 꽃, 마케팅이죠. 자, 마케팅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전공이 마케팅은 아니고 회계 전공인데 개인적으로 제 전공을 빼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마케팅이긴 해요. 마케팅의 꽃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학문이긴 한데 역시 마케팅 7과목이지만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기초 과목은 내가 미래에 마케팅을 전공할 거라면 1학년 1학기는 무조건 마케팅 이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리고 여기도 물류관리는 테크노 경영의 기초 과목이고요. 전략 경영은 당연히 그 GM,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만 이걸 다 듣는다고 해도 타 전공을 3과목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MBA 특성을 빨리 이해하셔야 한다. 전공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 경영학이니까 타 전공 과목도 두루두루 알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됐죠? 다음이 회계금융. 저희 교육과정일 때는 회계 전공하고 재무 전공이 나눠졌었는데 2019년부터 합쳤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10과목이나 되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 전공과 유사한 과목이긴 합니다. 2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면 되고요. 물론 회계금융을 전공하시더라도 이 10과목을 다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5과목만 넘기면 돼요.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총 10과목을 들어야지만 무조건 전공 10과목만 들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5과목은 넘겨야 한다는 거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경제정책. 모든 상경계열 학문의 아버지가 경제정책이죠.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배우는 게 바로 경제정책 전공입니다. 여기 또한 보시면 뭐 금융투자론, 재무분석에 의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재무, 회계재무 전공이죠. 섞여 있고요. 다 듣는다고 쳐도 타 전공을 2과목 들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총화. 굉장히 유망한 파트죠. 국제무역입니다. 기초과목은 무조건 내가 무역을 전공할 거라면 1학년 1학기에 이 기초과목은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타 전공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물류관료, 창업학 이런 것들. 다 들으신다고 해도 역시 2과목은 딴 데서 또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공만 듣고 졸업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공 외에 몇 과목은 타 전공에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자, 이게 전부인데요. 마지막 전공인 GM, 일반 경영학은 이 안에 있는 거 어떤 걸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공을 설정해 주지 않고 이 과목들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떤 걸 들으면 GM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폭넓게 경영학 전반을 아우르는 그러한 전공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막상 실제로 수험 신청할 때 주로 어떤 점들을 감안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